반갑습니다. 비 오다가 좀 이제 날씨가 맑아졌는데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연구소와 또 연구를 맡고 있는 신호식입니다. 저희 관례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전 신질환 연구회와 장기이식 연구소 공동 주최하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연구자 교수님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전 신질환과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4월 달에 유전 신질환 심포지움하고 두 달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강의를 맡아주신 또 정병화 소장님, 또 좌장을 맡아주신 또 암연구소 허정은 소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원내 교수님들과 또 연구에 특별히 이범희 학술위원장님, 총무 이영균 교수님하고 연구소 간사로 수고하시는 문영환 교수님하고 서영환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정병환 교수님께서는 다방면에 특별히 오늘은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걸로 믿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학술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은 허정원 분자생물학 면역학 교실 또 암연구소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정병환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허정원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제28차 고신의대 장기의식 연구소 및 대한신장학회 유전신질환연구회 세미나 좌장을 맡게 된 분자생물학 면역학실 허정원입니다. 우선 이 귀한 자리에 좌장을 맡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정병학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교수님은 카톨릭 의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카톨릭 의과대학 서울 성모병원 신장내과 분과장 인공신장 실장 및 장기이식 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이식학회와 대한신장학회에서 학술위원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회 활동을 이제 활발히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도 신장 치료 이식과 관련되어 줄기세포 치료, 신장 오가노이드 활용 연구, 그리고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만성 신부전 예측, 인공지능 개발 등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수행 중에 계십니다. 오늘 이런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 좋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신호식 연구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델링 오브 지네틱 키드니 디지즈 앤 디벨롭먼트 오브 뉴 테라피틱 유징 키드니 오가노이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정병학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정말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예,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이제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좀 몇 가지 부분은 제가 지난주 KSN 때 강의했던 내용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강의를 들으신 분께는 미리 이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슬라이드 공유를 아이고. 예,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콩팥 올가노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유전성 신장 질환을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링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치료제 개발을 하려는 그런 뭐 제가 사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막 발표해도 되나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좀 연구해온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이제 오늘 이제 고신대학교 장기이식 연구소에서 초청해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저희 대학교 장기이식 연구소 에서 일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가톨릭 대학교 장기이식 연구소는 저의 이제 스승님이신 이제 양철호 교수님께서 2008년에 이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신장내과뿐 아니고 이식외과, 진단검사학과 이제 교수님 10분이 참여하고 있고 이 연구소에서 실제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는 인력은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분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이제 이식뿐 아니고 저희 이제 양철호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하셨던 이 면역 제제 개발이나 독성 연구뿐 아니고 제가 연수를 다녀온 이제 20년 이후부터는 이 iPSC 만능유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제 여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의 이제 박철우 교수님께서는 당뇨 쪽으로 그리고 최범순 교수님께서는 노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윤혜영 교수님께서는 이 이식 환자나 신장질환 관리를 위한 AI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희 이제 새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한비 교수님 앞으로 이 거부 반응 기전 규명 이런 쪽으로 연구를 다방면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아마 이 줄기세포 쪽으로 많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이 신야 야마나카 교수님이 이 처음으로 사람의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성체세포죠. 성체세포를 이용해서 이 플로리포텐트 만능 줄기세포를 인덕션을 했다. 이 연구 결과만으로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화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iPS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성인의 소마틱 셀로부터 유래가 되는 세포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로리포텐시를 유지하기 위한, 즉 배화줄기 세포와 같은 그런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팩터들을 강제적으로 익스프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 엠브리오닉 스템셀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고, 예전에도 뭐 황우석 사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가톨릭 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배아줄기 세포는 이용할 수가 없고, 저희 기관뿐 아니고 사실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체 세포에서 배아줄기 세포와 같은 성격을 갖는 플루리포텐트 만능 분화능을 갖고 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발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 노벨상이라는 그런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 소마틱 셀, 처음에 이 야마나카 교수님이 이용한 거는 이제 파이버 블라스트였고요. 그 외에도 뭐 아디포스 셀,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PBMC를 이용을 합니다. 뭐 혈액세포가 제일 분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체 세포에다가 이 아마라카 팩터라고 불리는 요 OCT4, SAX2, KLF4, CMYC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표현을 시키고 나서 이 리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iPSC로 분화가 된 세포들을 계속해서 셀렉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퓨어한 그런 이 플루리포텐트 셀을 클론을 얻어서 이것을 뒤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연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은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질환의 모델링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이제 약제의 선별과 어떤 개발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은 앞으로 이 손상받은 이 조직이나 이 장기를 치료하는데 이 리제너레이티브 세라피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마도
종국에는 훨씬 더 큰 시장과 가능성을 보여줄 테지만은 당장에 이 iPSC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질환 모델링과 약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 모델링 이야기가 나올 때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이제 올가노이드거든요. 그래서 오이드라는 거는 닮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를 닮은 그런 구조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가노이드라는 것은 이제 3D 스트럭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D 컬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포를 배양하는 건 이제 2D 컬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멀티셀룰러 컨스트럭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세포만으로 구성된 3D 스트럭처는 올가노이드라고 하지 않고 이제 스페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특정한 배양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 셀프 오가니제이션이 되고요. 그 인비트로 컬처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되는 장기가 발생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몸의 장기를 닮은 이 다세포 유닛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각광을 받은 거는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각광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물 당연히 뭐 어떤 특정한 약제나 어떤 질환에 대한 기전 이 연구를 할 때 사람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에서 함부로 그런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나 이 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 컴파티빌리티가 높을 테고요. 그렇지만은 연구가 힘들죠. 동물 실험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리고 이 그룹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엔수라든지 그런 게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2D 컬처는 굉장히 편하죠. 편하지만은 이 동물이 갖고 있는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를 대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올가노이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 멀티셀룰랄 유닛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과는 달리 이것을 사람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로 이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2D 셀 컬처의 컨비니언스와 이 동물 실험의 이 바이오 컴파터빌리티를 어느 정도 좀 양쪽의 장점을 두루 갖고 있는 그런 실험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콩팥뿐이 뭐 저는 이제 신장내과 의사니까 당연히 콩팥에 관심이 있는데 콩팥뿐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폐라든지 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프로토콜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미 퍼블리시 된 바가 있고요. 콩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먼저 퍼블리시 된 게 이제 네이처 메디신에 그 호주 멜버른 대학의 이제 멜리사 리틀 교수님 작년에 아마 AP 그 CN 때도 이제 플랜드레 렉처로 우리나라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 키드니 올가노이드를 제작하는 프로토콜을 처음으로 퍼블리시를 했고요. 간단히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왼쪽은 피탈 키드니입니다. 이제 피탈 키드니고 오른쪽은 올가노이드인데요. 올가노이드를 보시면은 튜볼이라든지 포도사이트라든지 이 콩팥이 갖고 보유해야 되는 그런 구성되는 세포들을 이 올가노이드에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전에 보고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세포의 이 표면의 어떤 형태학적 특성이고 이것을 이 싱글셀 RNA 시퀀싱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올가노이드가 전사체 레벨에서 익스프레션 하는 그 특성은 한 서드 트리메스터 정도 되는 태아의 키드니하고 아주 닮았다. 그런 보고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멜리사 리틀 교수님 팀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다양한 팀에서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 콩팥 올가노이드를 제작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장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이제 프리드만 교수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는 교수님이고 제가 요 대학을 2018년부터 19년까지 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프로토콜도 간단하고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무리 없이 올가노이드 만드는 거는 한 두세 달 걸려서 처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프로토콜을 배워와서 우리 연구실에 세팅해서 현재까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PI 그 프리드만 교수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를 제가 한국에 오면서 훔쳐 갖고 온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한 21일 정도 걸리는 프로토콜입니다. 처음에 이 iPSC를 이 메트리젤이 코팅된 이 플레이트에 깔고요. 위에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날짜별로 이런 이 시약을 처리를 해주면은 대략 한 21일쯤 되면은 이 콩팥 올가노이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고 찍은 사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싱글셀 클론이 이렇게 보이는데 한 5일, 10일, 16일 되면서 이제 레날 베지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체가 만들어지고요. 21일 되면은 콩팥에 특히 네프론을 구성하는 그런 다양한 세포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콩팥 올거네도 얻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한 20일이 좀 넘어가면은 이게 소실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오래 키워본 거는 한 40일까지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을 찍은 거를 보여드립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6일째는 레날 베지클이어서 아직은 포도사이트는 생기지 않았고 이때 튜블이 뭉쳐진 그런 이제 레날 베지클이 만들어지고요. 21일 되면 이때부터 포도사이트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보통은 올가노이드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포도사이트가 좀 더 성숙을 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LTL이 보통 이제 프록시말 튜블의 마커가 되기 때문에, 이 튜블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캐드엘이, 요건 디스탈 튜블인데, 요것도 훨씬 더 성숙해지고, 올가노이드가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소실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포도 칼렉신, 포도 사이트가 있고요. LTL, 이게 이제 프록시말 튜블, 이 캐들이, 요거는 이제 디스탈 튜블이고요. 같은 올가노이드 안에서 각각 이제 다른 이 레벨에서 찍은 겁니다. 같은 올가노이드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요 포도 사이트, 이 포도 칼렉션 익스프레션 된 포도 사이트가 프록시마 튜브를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 KDLL 익스프레션 하고 있는 디지털 튜브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렇게 네프론 마커를 모두 표현하고 있는 그런 키드니 올가노이드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요 iPSC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과 동시에 요 이제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이 굉장히 지금 연구에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죠. 유전자 편집 기술과 iPSC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제네틱 디지즈를 모델링 하려는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서 뒤에 말씀드린 그런 연구 결과들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 팀에서 낸 이제 리뷰 아티클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저희가 이 제네틱 키드니 디지즈를 올가노이드 iPSC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모델링을 하는 간단한 개요를 그려본 겁니다. 이제 와일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 iPSC는 저희가 뭐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줄기세포은행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나라 정상 표준 iPSC를 분양을 합니다. 그거를 갖고 와서 저도 몇 가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정상 와일드 타입 iPSC에 방금 말씀드린 크리스퍼 카스9 기술로 특정한 유전자를 도입을 시키는 겁니다. 즉,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특정한 뮤테이션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제네티컬 엔지니어를 iPSC를 만들 수가 있죠. 혹은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그 랩에서 직접적으로 환자율의 iPSC를 제작할 수 있다면은 이 환자의 소마틱 셀을, 저희는 주로 PBMC, 혈액세포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iPSC를 리프로그램 시키는 건데, 요 리프로그램 시키기 위한 이 키트는 지금 뭐 다양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연구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랩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환자율의 iPSC는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점라인 뮤테이션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제네티컬 엔지니어드 iPSC도 그렇지만은 환자율의 iPSC도 우리가 쥔 뮤턴트 iPSC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러한 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iPSC를 방금 소개해드린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키드니 올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이것은 이제 디지즈 스페시픽한 키드니 올가노이드가 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 진 뮤턴트 키드니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져서요. 이렇게 만들어진 키드니 올가노이드가 특정한 어떤 유전성 신장 질환의 특징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질환 모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약제 개발 연구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연수를 갔었던 이 벤자민 프리드만 교수팀에서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좀 히트를 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환자에서는 이렇게 멀티시스틱 키드니로 바뀌는 ADPKD라는 질환이 있죠. 이 PKD1 혹은 PKD2의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인데 이 와일드 타입 iPSC의 PKD 유전자를 너그아웃을 시키고 이것을 콩팥 올가노이드로 분할을 시키면은 이렇게 환자에서 보이는 것 같은 시스트가 만들어지는 거를 처음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옆에서 보니까 그때 이제 실험실에서 연수한 중에 보니까 이게 거의 한 뭐 5cm, 10cm까지도 커지더라고요. 실제로 올가노이드는 현미경으로 봐야지 겨우 보이는데 이걸 이게 서스펜션 컬처에다 가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커져서 즉 이런 시스트 키드니 디지즈를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처음으로 보고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시켜서 한 연구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별 해당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에서 A 폴1 유전자의 베어리언트를 보이게 되면은 이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로 발생할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돼 있어서 이제 미국 보건 당국에서는 요 유전자 관련한 연구를 굉장히 좀 연구비도 많이 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는 이제 A 폴1 V1 베어리언트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iPSC를 받아서 그거를 키드니 올가노이드로 이제 분화시키는 것까지 했고요. 요 분화가 된 키드니 올가노이드에서 얻어진 이제 RNA를 이용해서 뭐 RNA 시퀀싱도 하고 싱글셀 시퀀싱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A 폴1 이 뮤턴트 버라이언트 이 키드니 올가노이드가 이 A 폴1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이제 저는 어쨌든 임상하는 의사다 보니까 제 외래에서 이제 외래를 다니고 있는 그 환자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혈액을 채취를 해서 이제 iPSC를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파브리병, 기틀만병, 예, 좀 드문 이제 캐리오메갈 인터셜 레프라이티스, 뭐 알포트 신드롬 이렇게 아마 요 세 번째 질환을 제외하고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그런 질환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환자의 PBMC를 이용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이 iPS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서 그 연구실에서 이 사람의 혈액 세포를 갖고 iPSC를 제작을 하는 프로토콜을 배워와서 저희 연구실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PSC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iPSC가 사실 나중에 우리가 논문을 내려면은 이게 정말 iPSC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를 공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이 iPSC가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뮤테이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iPSC 특이적인 콜로니 포메이션을 보여야 되고 캐리오타이핑이 정상을 보여야 되고요. 이 야마나카 팩터를 이제 강제적으로 익스프레이션을 시키고 나서 이 플루리포텐시 마커 특히 이런 것들을 플루리포텐시 마커를 확인했을 때 그게 표현이 잘 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엔도돔, 메조돔, 액토돔 즉 이 3배업으로 모두 다 분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음성이고 또 저희가 이 리프로그램 과정에서 샌다이 바이러스를 쓰게 되면은 이 샌다이 바이러스 벡터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까지 모두 확인을 하면은 저희가 공인받을 수가 있어서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줄기세포 은행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평가를 하고 이게 정말 줄기세포로 잘 분화가 된 게 맞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템셀 리서치라는 잡지에 셀라인 레포트에 저희가 이것을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것은 공인된 iPSC를 인정을 받고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니까 외국에서 너희 세포를 갖고 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한 거는 이게 제가 연수 가기 전부터 이 캐리오메갈리 네프로패시라는 아주 희귀 질환을 보이는 환자 한 분이 외래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녀오면은 이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 사실 결심을 하고 갔었고 이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 페넌 유전자라는 FA1 유전자라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DNA에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 그 DNA가 데미지가 치유가 자동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이상이 생김으로써 DNA 치유가 늦어지고 잘 안 됨으로써 핵 안에 그런 유전자에 손상된 데브리스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캐리오메갈리가 생기게 되는 게 이 질환의 핵심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세포들이 점점 손상이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로 이 진행을 하게 되는 질환인데 굉장히 희귀 질환인데 어떻게 제 외래로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귀 질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제가 이 환자에 관련된 케이스 레포트를 냈더니 요런 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페넌 콜라보레이터 그룹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너의 환자 자료를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그룹에서 이 환자 관련된 정보를 이제 계속해서 모아서 좀 연구를 같이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35명의 22개 나라에 35명밖에 이 환자를 보유한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된 걸 합쳐도 한 1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처음 하려는 거 뭐냐면은 이 환자율의 iPSC를 만들어서 이것을 콩팥 올가노이드로 분할시키면은 이 굉장히 드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페넌 디피션트 키드니 디지즈, 즉 이 캐리오메갈 인터셔널 네프라티스를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게 제가 연수 갔다 와서 첫 번째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50세 여자 CKD 있는데 당뇨는 고혈압도 없고 단백뇨도 없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캐리오메갈리가 보이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페논 유전자의 뮤테이션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0명 정도밖에 레포트가 안 되는 굉장히 희귀 그런 질환의 환자를 어쨌든 보게 됐고요. 이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서 iPSC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X가 3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나 했는데 이 환자 혈액 갖고 다시 캐리오타이핑을 해보니까 이 환자는 워낙에 트리플 X 신드롬 환자였습니다. 그랬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정상적인 콜로니 포메이션을 보이고 플루리포텐시 마커를 다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트리리니지 디퍼렌시에이션이 다 잘 되고 그런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 거는 회원 유전자를 크리스퍼 카스9를 편집을 해서 환자율의 iPSC뿐 아니고 이 와일드 타입의 iPSC에 페논 유전자를 넉업시킨 이 제너티컬 엔지니어드 iPSC를 같이 만들어서 이런 와일드 타입 그리고 제너티컬 엔지니어드 그리고 이제 환자율의 iPSC를 이용해서 키드니 올가노이드 제작을 했더니 모두 성공적으로 이 포도사이트, 프록시말 튜블, 디지털 튜블 마커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키드니 올가노이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간과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드니 올가노이드는 되게 임머추어 키드니라고 말씀드렸죠. 서드 트리메스터에 한 피탈 키드니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는데 이 질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DNA 데미지가 축적이 되고 캐리오메갈리가 생길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생겨야 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걸 관갈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어떤 자극을 주고 해도 결국에는 캐리오메갈리를 만드는 것까지 실패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마이토마이신이라는 DNA 데미지 줄 수 있는 항암제 처리를 했을 때 이 KI67이 증가가 되는 그리고 셀의 에포프토시스가 증가가 되는 그런 소견까지만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나 더 좋은 논문을 여기서 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키드니 올가노이드가 임머추어한 키드니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질환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이제 레얼 디지즈 컨퍼런스에 초록을 냈더니 여기서 이제 최우수 초록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연구는 여기를 끝내고 이 질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구는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시행착오가 뭐였냐면은 이제 알포트 신드롬에 대해서 키드니 올가노이드 모델링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iPSC를 갖고 이 분당서울대 이제 김지현 교수님이 보내주신 샘플을 이용해서 iPSC 만드는 것까지 시행을 했고요. 근데 이것을 키드니 올가노이드나 이 콩팥 유래 포도사이트로 분할을 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인에서의 알포트 신드롬까지는 저희가
그 좀 구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포 콜라겐의 침착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포털 사이트 안에서 성공을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 뭐 신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연구팀이 제일 많은 연구를 한 거는 요 파브리병인데요. 이제 파브리 질환은 이제 X링크드, 이제 알파 갈락토시다제 A 디피션시가 발생하는 병이고요. 이것하고 연관된 유전자는 이제 GLA 유전자죠. GLA 유전자에 뮤테이션이 생기면 이 효소가 감소가 되면서 이 GB3 혹은 GA3라고 불리는 기질이 세포 안에 점차적으로 축적이 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질환의 특징은 남성에서 클래스 타입의 뮤테이션을 보이면 훨씬 더 심한 그런 질환 형태를 보이고 논 클래스 타입일 때는 상대적으로 마일드하게 보이는데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한 건 뭐냐면은 이런 클래식 타입 그리고 논 클래식 타입 서로 다른 형태의 유전자 이상을 보이는 그런 이제 환자의 질환의 형태가 키드니 올가노이드에서 대변이 될 것인가를 보고자 한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파브리병에서는 GB3가 침착이 되면서 이렇게 GB3가 침착이 되는 거를 우리가 키드니 바이옵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EM에서 보면은 이제 지브라 바디라고 불리는 멀티 라멜레이티드 인클루전 바디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 아마 정성진 교수님하고 박훈석 교수님이 도움을 주셔서 클래식 타입과 논 클래식 타입의 성인 남성으로부터 유래된 iPSC 제작을 성공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고 이것을 콩팥 올가노이드로 분할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성공적으로 iPSC 제작을 했고 그리고 파브리 디지즈 페노타입에 대해서 일단 iPSC 랩에서 먼저 확인했을 때 여기서 재밌게도 아직 콩과 올가노이드를 분할시키지 않았는데 iPSC 레벨에서도 GB3 침착이라든가 그런 이 GLA 엔자임의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이 001이 클래시 타입이고 003이 논 클래시 타입인데요. 클래시 타입에서 환자에서 마찬가지로 가져간다. 둘이 같이 가지는 않을 IPS보다 거지? 훨씬 더 같이 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와일드 타입, 환자 클래스 타입, non 클래스 타입의 iPSC를 갖고 키드니 올가노이드로 분할을 시켰고요. 분할을 시켰을 때 이 GB3 침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 엘스메스 스펙트로메트리로 이 GB3를 다시 재봤을 때 그리고 지브라 바디 포메이션을 봤을 때 그리고 GLA 액티비티를 봤을 때 다 보시는 것처럼 클래식 타입의 파브리 디지즈 올가노이드에서 이 논클래식 타입보다 더 심한 그런 질환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구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파브리병 같은 경우에는 질환을 모델링 할 수 있을 뿐 아니고 환자에서 보이는 뮤테이션의 그런 타입에 따라 나타나는 환자에서의 질환의 페노타입이 키드니 올가노이드에서도 소위 말해서 리캐피출레이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파브리병은 키드니 올가노이드가 굉장히 릴라이블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질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표는 결국에는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편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 제네틱 키드니 디지즈 같은 경우에도 진 뮤테이션을 교정을 iPSC 단계에서 교정을 함으로써 어떤 치료제로서 치료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콩팥 외 다른 질환에서도 요거는 이제 아마 이 황반 변성을 일으키는 그런 특정한 유전 질환인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그 망막세포로 분화시키고 나서 유전자를 교정을 했더니 정상적인 망막세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일본에서 꽤 이게 좋은 잡지에 그 퍼블리시를 했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혈우병에서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시도한 거는 이제 기틀만병이거든요. 기틀만병은 질환은 잘 아시는 것처럼 SLC12의 3 유전자, 요거는 이제 프록시말 튜블의 NCC, 요 이제 소디움 클로라이드 코 트랜스포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환자는 이제 하이포칼레미아를 지속적으로 겪게 된 그런 질환인데요. 저희가 일단 저희 외래에 있는 이제 양철호 교수님 외래를 다니고 있는 그 기틀만병 환자의 혈액을 갖고 이 iPSC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거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 환자 뮤테이션 타입을 보니까 되게 싱글 뮤테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랩에서도 한번 이 크리스퍼 카스9으로 교정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건 뭐냐면 이 환자의 iPSC를 만들고 그것을 이 환자에서 보이는 이제 싱글진 뮤테이션의 SLC2A3 유전자에 보이는 뮤테이션을 교정을 하고 나서 그거를 갖고 이 콩팥 올가노이드 분할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와일드 타입, 환자 유래, 그리고 환자에서 뮤테이션을 교정한 그런 코렉션된 iPSC 세 가지에서 콩팥 올가노이드로 분할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다 분할 잘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환자 유래 iPSC에서는 이렇게 네프론 마커가 잘 표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교정을 하고 나서 NCCT의 발현이 증가가 되는지 보니까 와일드 탑에 비교해서 기틀만 환자율의 iPSC율의 킹티니 올가노이드에서는 NCCT 프로테인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교정을 하고 나서 일부나마 증가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뿐 아니고 LTL이나 EKDL인 같은 그런 튜브를 이루는 그런 튜브를 이루는 그런 트랜스포터 그것의 발현도 역시 교정을 했더니 같이 좋아지는 것으로, 즉 키드니 올가노이드가 이제 온전하게 됐다.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전자 편집을 이렇게 기틀만병과 같은 유전성 신장 질환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걸 여기까지 알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싱글진 뮤테이션을 보였으니까 우리 랩에서도 교정을 시도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유전 질환은 모노제닉하지가 않죠. 모노제닉하지 않고 여러 부위에 걸쳐서 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으로는 유니버셜한, 즉 모든 이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제시가 될 수도 없다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파브리병으로 돌아가면은요, 파브리병이 발생한 데 있어서는 아까 이제 GLA라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알파 갈락토시다제 A라는 효소가 결핍이 돼서 이 GB3가 분해가 되지 않아서 GB3가 점점 축적이 되고 쌓이는 그런 질환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효소를 보충해주는 치료와 그리고 이 만들어진 효소를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이제 미갈라스탑과 같은 그런 치료제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뭐 연구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GB3를 얘기하는 거죠. 이 GB3를 감소시키는 쪽으로의 치료제가 상당한 부분의 이제 마켓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이 GB3가 침착이 돼서 생기는 병이죠. 이 GB3는 GB3 신세이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B3 신세이스 혹은 그 전 단계에 있는 글루코실 세라마이드 신세이스 둘 중에 하나 효소를 억제를 하게 되면은 GB3가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파브리병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많은 그런 문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글루코실 세라마이드 신세이스를 억제하는 치료약제는 이미 개발이 돼서 임상 연구를 3상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GB3 신세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자 구조가 복잡해서 간단히 약제를 만들기 힘들다, 그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건 뭐냐면은 이 GB3의 보여드린 GB3 신세이스를 코딩하는 유전자가 A4 갈트라는 유전자입니다. 요 A4 갈트라는 유전자를 억제했을 때 과연 키드니 올가노이드에서 치료 효과를 보일 것이냐라는 것다가 요 연구에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크리스퍼 카스9에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대하고 이제 출젠에 근무하고 계신 이제 이재영 교수님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GLA를 너가웃 시키면 병이 생기죠. A4 갈트를 억제하면은 그 병이 치료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가이드 RNA 크리스퍼 카스9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제작을 해줬고요. 제작이 된 요 GLA 너가웃, GLA 혹은 A4 갈트 듀얼 너가웃 iPSC를 제작을 했고, 또 저희가 이미 환자율의 iPSC를 갖고 있잖아요. 환자율의 iPSC에 A4 갈트를 너가웃을 시킨 iPSC를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일드 타입, GLA 너가웃, GLA 에이퍼갈트 듀얼 너가웃, 파브리 디지즈 환자율에 여기 에이퍼갈트를 너가웃 시킨 5가지 iPSC를 모두 콩팥 올가노이드로 분할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에이퍼갈트 너가웃 시켰더니 이 GLA 뮤턴트 키드니 올가노이드에서 침착이 됐던 GB3가
소실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아,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지브라바디도 GLA 너가웃 환자율의 올가노이드에서는 침착이 되는데 여기다 소실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LCMS 스펙트로메트리에서도 역시 GB3 침착이 없어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RNA 시퀀싱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질환의 진행에 연관되는 걸로 생각되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GLA 뮤턴트 키드니 올가노이드에서는 발현이 익스프레션이 변화를 보였다가 에이버갈트 너가웃을 통해서 이게 다시 정상으로 비슷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아마도 에이버갈트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제가 이 파브리병 치료제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결과를 얻은 게 이 연구였고요. 뒤에는 사실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키드니 올가노이드에서 확인했으니까 파브리병 환자들이 사실 콩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심장도 문제가 되고 이제 뇌도 문제가 신경 쪽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 엔도셀리알 셀을 분화시키는 프로토콜을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확보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플랫폼으로 똑같은 iPSC를 엔도셀리알 셀을 분할을 시켰고요. 분할을 시켰을 때 똑같이 분화가 된 엔도셀리알 셀에서 GB3 침착이 감소를 하고 또한 지브라바디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여기서 엔도셀리알 셀 이제 디스펑션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튜브 포메이션 어세이, 마이그레이션 어세이 이런 검사들에서도 이 보시는 것처럼 튜브 스트럭처가 형성이 안 됐다가 GLA 뮤턴트 엔도셀리알 셀에서는요. A4같은 너그아웃 시키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됐고 마이그레이션 어세이에서도 이렇게 다 회복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RNA 시퀀싱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엔지오제네시스라든지 옥시디브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셀 레포토시스라든지 이 질환의 진행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 RNA 익스프레션이 좀 변화를 보였다가 A4 갈트를 너그아웃 시키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4 갈트를 타겟으로 한 치료가 파브리병에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크리스퍼 카스9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먼 훗날 일로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A4 갈트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siRNA 리피드 나노파티클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이때부터 좀 공동 연구할 분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다행히 이제 건국대 목회정 교수님의 관심을 보이고 같이 실험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과제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 A4 갈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siRNA와 이것을 델리버리 하기 위한 LNP를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 제작된 그 siRNA, LNP를 한번 저희가 갖고 있는 iPSC에 놓았더니 세포 안으로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iPSC를 엔도셀리알 셀과 포도사이트 각각으로 이제 분할을 시켰습니다. 분할을 시키고 각각의 세포 안에서 이 건국대에서 제작해준 siRNA LNP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는 것을 이제 코릴레이티브 EM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디지즈 페노타입에 대해서 보고 있는 GB3 침착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고 지브라바디가 없어지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RNA 시퀀싱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이제 질환에 연관된 이제 RNA 익스프레션이 변화가 있던 게 어느 정도는 정상 근처로 회복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요 siRNA, LNP, A4를 타겟을 하는 요 약제가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GL의 너가웃 마우스를 들여와서 여기 인비버 실험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희망은 이게 임상 연구까지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안정성이라든지 효과가 좀 나오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IND까지 생각 좀 해보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저희가 장기식 연구소니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연구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제 스승님이 양철호 교수님께서 좀 이식 연구를 한번 적용해 봐라 그러셔갖고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물 모델에서 이식 연구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또 이제 외과 의사도 아니고 이거를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을 뭐 미국처럼 아주 큰 연구실에서 고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사람의 PBMC와 올가노이드를 코컬처를 하면 이것이
거부 반응을 좀 대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를 요즘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HLA가 완전히 미스매치된 그런 사람 간의 올가노이드와 이제 PBMC를 코컬처를 하게 되면은 이 올가노이드에서 HLA 익스프레션이 증가가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것을 이제 플로 사이토메트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코cul처를 하고 나서 코cul처 올가노이드에서는 HL 익스프레션 증가가 되는데 거기서 분리한 PBMC에서는 거부 반응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이펙터 T셀을 띠는 페노타입이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RNA 시퀀싱에서도 저희가 이런 거부 반응하고 연관될 수 있는 이제 이뮤 체크 포인트 유전자들이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서 요건 아직 퍼블리시를 하지는 못했고 요게 되면은 여기다가 어떤 면역 억제제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체크한 그 이뮤 체크 포인트 특정한 것을 너그아웃을 시키면은 거부 반응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이 올가노이드 혹은 콩팥 조직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마 먼 훗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플랫폼을 갖고 면역 억제제를 확인하고 신약 테스트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는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iPSC를 갖고 올가노이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그런 연구들처럼 질환의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제 좀 좋은 그런 콜라보레이터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저는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보다 더 이제 훌륭한 연구자분들은 아마 이것을 자기 iPSC를 만들고 거기에 유전자 편집해서 교정한 다음에 자기의 손상된 장기를 치료하는 그런 개인 맞춤형 치료 쪽 그런 쪽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고 현재 그런 컨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실 그리고 많은 콜라보레이터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연구재단하고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연구들을 하셨는데 혹시 오늘 발표 낸 거 관련해서 그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 쓰신 분은 수석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신호식입니다. 예, 교수님. 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그 계획하고 계신 거 인비보 연구 잘 돼서 임상 연구까지 잘 갔으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근에 제가 봤던 아마 케이스 레포트도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유전자 가위 이용해서 모노제닉 아마 PKD를 유전자 치료했던 것도 이미 보고되고 예, 있던데 예, 아마 그것도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아직까지 뭐 모노제닉이긴 했지만 우리 유전 신질환 같은 경우에 파브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런 단계가 이르기까지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좀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사실 그게,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학문적으로 발전을 해도 그게 윤리적인 블레임을 넘어설 수 있겠냐. 약간 그런 면에 우려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유전자 편집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 파브리병에서 에이버갈트를 너그아웃 시키는 그거를 이제 서브미션 했을 때, 리뷰어 중에 제일 큰 지적이 뭐였냐면, 오프 타겟 이펙트를 증명을 해라. 이게 다른 장기나 다른 세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그래서 이제 저희 콜라보레이터 팀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게 뭐냐면은 이제 랜덤리 셀렉티드 진 10군데를 에 대해서 인실리코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프로테인의 발현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걸 일단 떼었는데요. 사실 그것만으로 이게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그건 앞으로도 계속 지적이 될 것 같고 유전자 치료를 사람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쪽 문제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그아웃 시키는 쪽 말고 이게 뭐 아밀로이드시스라든지 극희귀 질환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넉인시키는 쪽으로는 이미 임상이 들어간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파브리병도 이제 GLA 유전자를 이제 간에 주로 이제 넉인시켜서
결핍되어 있는 그런 효소를 나오게끔 하는 그런 유전자 치료는 보통 간으로 자리 잡게 해서 하니까 파브리병도 아마 한 2년 전인가 그런 레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넉인 측면에 유전자를 보충해주는 치료 측면에 유전자 치료는 조만간 아마 직접 클리닉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넉아웃 시키는 쪽으로는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멋진 연구 성과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제가 그 오가노이드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기초적인 질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수님. 예, 우리가 PKD는 이렇게 튜블셀에서 시스트가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오가노이드는 튜블셀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 아니면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올가노이드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네프론을 구성하는 셀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근데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거는 뭐냐면은 콜렉팅 덕트부터는 갖고 있질 않거든요. 이게 프록시말 튜브, 디스탈 튜브 레벨까지는 갖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이 포도사이트와 프록시말 튜브, 디스탈 튜브까지 확인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배워온 랩에서는 이 콜렉팅 덕트부터는, 거기부터는 이제 유렉테리 버드 쪽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토콜에서 만들 수가 없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게 일본에서 올가노이드 연구를 제일 활발하게 하는 이제 니시 나카무라 교수란 분이 이시카케 초청해서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게 유렉테리 버드까지 합쳐갖고 콜렉팅 덕트까지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제가 어디 연수 갔다 왔다 얘기를 했더니 너희 그 PI가 자기 랩에서 배워갔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저는 못하지만은 아마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선 랩에서는 이미 콜렉팅 덕트까지 하는 그런 프로토콜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이 이제 PKD 같은 경우에는 콜렉팅 덕트 아니고도 프록시말 튜브 쪽에서도 시스트가 생기니까 충분히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다른 그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생물학 면역학 교실 허정훈입니다. 예. 저는 이제 기초를 하는데 이제 콩팥이라는 그 장기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약간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그 iPSC를 이용해서 이 오가노이드를 만들 때 지금 이제 키드니 오가노이드가 됐다는 거를 어떤 구조적인 완성도와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완성됐다고 해서 또 그 생리 활성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는 좀 동일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보여준 데이터는 거의 뭐 구조적으로 뭐가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신장의 어떤 펑션, 이제 기능적인 어떤 완성도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럼 그 기능적인 그 완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연수를 갔다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기초 연구자가 아니고 뭐 임상으로 바쁜 입장에서 제가 이 올가노이드 프로토콜을 막 발전시키는 쪽에 연구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온 것 같고 소위 임상가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재생치료 쪽으로 적용이 되려면 당연히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배워온 프로토콜을 갖고 만든 올가노이드는 기능 쪽에서는 평가가 되지 않고 일단 기능 쪽으로는 저는 생각이 없는데 다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콜렉팅 덕트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더 세밀하고 발전된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팀에서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피탈 키드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미 다른 발전된 독일이나 일본의 다른 랩에서는 되게 이제 태어난 이후에 콩팥을 대변하는 올가노이드까지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이게 필트레이션 하는 소변을 만드는 것까지 보였다고 제가 발표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튜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랜스포터는 익스프레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제 시약을 넣고 그것이 튜브를 통해 흡수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저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 소변을 만들고 기능을 하는 그런 거는 저는 못하지만은 이미 이제 다른 랩에서는 어느 정도 그 좀 발전된 데가 있고 그리고 좀 전 말씀드린 게 니시 나카무라 랩에서는 눈에 보이는 크기까지 올가노이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발전되면 이것을 리제너레이션 쪽으로 이게 응용을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만들어진 오가노이드가 어떤 피탈 수준, 그러니까 지금 미성숙 단계라고 했는데 이 미성숙 단계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양 기간의 어떤 한계점 때문에 아까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20일에서 40일인데 예, 예. 이 배양 기간을 더 오래 배양할 수 있으면은 이제 성숙도를 더 그러니까 이제 더 머추한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혹은 예. 그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예, 그러니까 배양 기간을 예. 늘릴 수 있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배지 수명이 있기 때문에 20일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처럼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키우는 사람은 20일 이상 하기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제 좀 발전된 연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이거 첫 번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적용하면은 이렇게 서큘레이션 노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올가리드가 성숙도하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서큘레이션에 노출시키는 또 하나 방법은 마우스에 심는 거거든요. 이게 아, 소위 누드 마우스에다가 이식을 하면은 예, 예, 이게 거기에 뱃셀이 달아 들어가면서 아예 자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시도를 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프로토콜 자체에서 성숙화시키면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니신 아카무라처럼 더 큰 그런 올가루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랩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뭐 기간 없이 몇 달 동안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올가로이드 프로토콜을 발전시키는 쪽의 연구는 자신이 없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있고, 다른 데서 그런 게 발표가 되면은 그거를 제 연구실에 적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더 좀 약간 한 3, 4분 정도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기 마이크를 그 신호식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의해 주신 또 정병환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좌장으로 진행해 주신 허정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해 주신 교수님과 좌장 맡아주신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광고는 9월에 29차 정기 세미나를 대신해서 장기식 연구소 그 이식학회 공동 심포지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준비하였고 주요 내용들은 이식 관련된 기초 내용, 그다음에 임상, 그다음에 간이식, 신장이식, 기타 면역억제제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또 교수님들,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여름 잘 보내시고 또 겨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